1번 빠르게 가죠. 앞에 거는 초대륙 형성 분리. 수렴에서 초대륙 될 때 습곡산맥 만들어질 수 당연히 있죠. 환기하는 초대륙이죠.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이동으로 대륙의 분리 이동 당연히 뭐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2번 가시광선과 전파에서 관측한 어느 외부 은하인데 얘는 무슨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무슨 은하계예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그쵸? 이거 나선이잖아요. 나선 은하에 분류를 해야 되고 나선 그러니까 S형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당연히 얘가 그래서 가시광선이고 허블의 은하 분류의 뜻이 육안으로 관측하는 분류니까 결국에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의 분류랑 똑같은 거죠. 우리 육안이 가시광선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파에서 본 거겠죠.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 그렇죠? 은하 내 별의 분포는 전파 영역에서 잘 보인다.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여기가 별이 훨씬 잘 보이지 않나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전파 영역에서는 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공전하는 별들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지금 공전 궤도면은 애들이 지금 이 스크린 위를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거랑 공전 궤도면은 수직한 거죠.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니까 됐고. 자, 3번. 전 3번 자료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자료 좀 이렇게 따로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나다 자료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진입한 한층 촬영이고 각각 100, 600, 그리고 2800. 대충 이 숫자를 보고 감을 잡으면 좋은데 600은 딱 보니까 뭔가 670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차가운 플룸이 잠깐 머무는 그 깊이. 2800은 대충 어느 정도 깊이죠? 그쵸. 멘틀이 딱 끝나고 외핵이 딱 시작되는 그 멘틀과 외핵의 경계.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저기까지 내려가고 또 뜨거운 플룸이 저기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지진파 속도 편차.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온도로 얘기하면 그쵸. 온도가 낮은 거. 얘가 속도가 느리다는 건 온도가 높은 거. 이런 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진해.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높은 거죠. 높은 거, 상승. 여기는 왜 상승이 일어날까요? 여기 뭐 무슨 지형이 있죠? 그쵸? 여기가 태평양인데 태평양 동쪽에 이렇게 있는 동태평양 해령이 지금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동태평양 해령이 상승 나타나는 거 맞고요. B에는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허여멀건하죠. 허여멀건한데 그 말은 온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어디죠? 일본 쪽 아닌가요? 아닌가? 그 아래네.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굉장히 해구 호상열도 같은 게 발달을 잘하죠. 해구 같은 섭입대가 좀 잘 보이는 곳이고요.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멓죠? 꺼멓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거니까 땡. 그냥 보이는 대로 툭툭 읽어주시면 되니까 이런 거 틀리면 가슴이 아프죠. 4번도 그냥 툭툭 해주시면 되는데 동해의 어느 지점에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거를 수온과 연분.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 A랑 B 뭐가 수온 뭐가 연분? A가 수온이죠. 실선이 수온이고 B가 연분. 이거는 진짜 지금 못 찾으면 큰일 나요. 왜 그렇죠? 그치? 지금 점선 봐봐요. 얘는 늘어나잖아. 내가 깊이가 깊어지는데 수온이 늘어날 일이 전혀 없다니까. 해저 뭐 화산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무조건 이거 뚝뚝뚝뚝 떨어진 얘가 수온. 이거는 이제 그만.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안 됩니다. 진짜 하수입니다. 그럼 2월이냐 8월이냐 어떻게 찾을까? 2월은 어떤데? 온도가 낮겠지. 어디서? 표층에서 이 수온이 얘는 좀 높죠. 한 20 몇 도죠. 20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는 몇 도 정도죠? 한 13도 이렇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당연히 얘가 좀 더 추운 2월, 얘가 좀 더 따뜻한 8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2월 아웃. 수온약층은 뭐가 뚜렷하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이 파라락 떨어지니까 이게 더 수온약층이 뚜렷하고 해수면과 밀도차. 밀도는 어떻게 결정되죠? 그치, 차고 짤수록 밀도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수심 500m랑 해수면이니까 0과 500만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수온 차이 어때요? 엄청 크죠? 수온 차이가 엄청 크죠? B는 좀 작아요. 염분 차이는 둘 다 뭐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수온 차이가 많이 나는 가가 더 크다. 정답. 됐죠? 자, 4번까지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자, 5번 이것도 그냥 툭툭 풀면 되죠. 태풍의 이동 경로 지도에 표시하세요. 이거 우리 수행평가였고 풍향 변화, 기압 변화 조사합니다. 보자마자 여러분 뭘 해줘야 될까요? 대충 찍어주면 좋겠죠? 대충 찍으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항상 중심적으로 보는데 기압이 줄다가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는 감소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증가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제일
근접했다라는 거죠. 잠깐만 이거 근데 태풍 자체의 기압 아니에요? 태풍 자체의 기압이죠. 태풍의 세력이 여기서 제일 셌다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풍의 세기 아니야? 그렇죠? 관측지가 아니고 태풍의 위치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니까. 네, 관측 기압이 아니니까. 태풍의 세력이 제일 센 거는 1월 3일이었던 거죠. 뭐 그려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까지는 편서풍 영역이 아니고 무역풍 영역이죠. 그거 어떻게 알죠? 30도. 여기 아래 있으면 여기 무슨 부? 무역풍. 이 위는 편서풍. 그래서 이 아래 찍힌 건 무역풍 때, 위에 찍힌 건 편서풍 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하나요? 얘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했겠죠. 그 다음 A에서 기압은 이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얘는 9650, 얘는 99이니까 얘가 더 낮았죠. 땡. 이것도 그냥 툭툭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6번부터 슬슬 수능 완성스러운 문제가 좀 등장하죠. 기억 같은 경우. 그래서 뚜뚜뚜뚜를 나타낸 거다. 자, 최근 30년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10년과 이거 30년 다 보면 안 돼요. 이러면 최근 40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년 이만큼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제주도 부근에서 30년 동안 매년 요 정도씩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 통으로 상승한 기간을 체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 만약에 10년이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총 40년 동안 얼마 증가했는지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30년 동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해안에서 일단 최근 10년은 이거 곱하기 10 해서 여기서 10년 먹어주시고 여기서 가져올 건 20년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50mm보다 작습니다. 약 1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5cm보다는 작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건 계산이니까. 그 1990년부터 2009년, 1990년부터 2009년, 2009년. 뭐 이쪽 보면 되죠. 1990년부터. 거기서 서해안 상승률이 가장 작은가? 서해안이 제일 숫자가 작으니까 맞고요. 고위도지간에 있는 이게 융화가 양성되면은 당연히 뭐 상승하겠죠. 많이 올라가겠죠. 그냥 6번은 조금 지저분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7번 24시간 간격 순서 없이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이 이게 뭐 먼저 뭐 나중. 선생님 그 6번에 3번인데 3번이요? 그게 그 2009년까지라서 오 쉣. 평균을 오 쉣. 평균 계산해야겠네요. 하실 수 있나요? 할까요? 아이 거지 같네. 자, 90년부터 그런데 2009년이네요. 2009년까지. 어우 씨. 뭐야? 서해안 2009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9년이잖아요. 아 이거 2019년이네. 2009년의 상승률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평균이라서 곱하기 3? 마이너스 뒤에 거 여기서 이걸 빼야 되네요. 여기서 곱하기 30 한 거에서 아니 곱하기 10인 거죠. 그래서 아니 맞나? 3, 10하고 곱하기 10 여기서 30년치 그치 여기서 30년치 하고 여기서 10년치에서 덜어내라고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네요. 이게 지금 기간이 90년부터 2009년이라 그러네요. 얘는 90년부터 2019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90부터 2009 더 앞쪽이니까 뒤에 2010부터 2019를 덜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걔는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걸 구하려면 앞에 거에 30년치에다가 뒤에 거 10년치를 빼줘야 나오네요. 쉣! 그렇게 하면 가장 작지 않은가 봅니다. 오, 저도 하나 틀렸네요. 답이 3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자, 요거는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세력, 온대저 기압의 세력 어떻게 찾죠? 중심부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긴 지금 대충 1000 정도인데 얘는 엄청 작아졌죠.
중심부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온대 저기압이라는 이름값을 해서 강해지는 거 맞고 A에서는 하강 기류인가요? 어떻게 알죠? 이거 여러분 연습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내가 궁금한 지점이 고인지 저인지 어떻게 알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본다고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변 얘보다 한두 개를 더 봐요. 그래야 돼.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지금 여러분 고기압이라고 하셨겠지. 근데 여기가 1024가 아니라 1028, 뭐 103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숫자인데도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내가 궁금한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한 2개, 3개 정도를 더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024가 바로 옆에 있지만은 쭈르륵 갈 때 감소하니까 이 지점은 고기압이라는 거죠. 외부로 빠질 때 감소하니까. 그래서 하강기류 맞고 풍속은 어떻게 보죠? 풍속은 언제 빠르죠? 그치, 등압선이 얼마나 촘촘하느냐. 여러분이 등고선 배울 때도 아셨을 텐데 그 등고선이 촘촘하면은 더 경사가 가파른 거잖아요. 등압선이 촘촘하다는 거는 기압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니까 차이가. 8번 여러분 잘 외우고 있는지 봅시다. 주요 사건 A부터 D 이 순서들은 여러분이 꼭 지금 옆에 적어 놓으세요. 급팽창이 종료. 사실 시작 종료 뭐 너무 찰나라서 그냥 급팽창 일어난 시기 여쭤볼게요. 언제게요? 잘 외우고 있나?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문제 풀 때 힘들어요. 지금 적으면서 한번 외워. 헬륨 원자핵 생성된 거 언제에게? 언제에게? 그치 3분이죠. 딱 3분 돼가지고 날아다니던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서 최초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 최초의 3분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빠져있으면 큰일 나요. 중성 원자 생성 언제에게? 이게 38만 년이죠. 중성 원자가 생겨서 그 중성 원자가 생겼다라는 건 핵 주변에 전자가 잡혔다라는 거고 핵 주변에 비로소 전자가 잡히면서 투명한 우주가 돼서 빛이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얼마였죠? 그때 당시 온도는 3000 켈빈. 근데 지금은 식어서 얼마로 보이죠? 대충 2.725 켈빈으로 거의 균질하게 보인다. 지금 다 까먹었으면 큰일 납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 생성 우린 이런 거 이거 언제 시기 안 배웠죠. 최소한 근데 얘네보다는 나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재료가 있어야 최초의 별이랑 은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게요? 전 이 그림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나자료까지 해가지고 나자료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팽창 속도가 지금 언제까지는? 약 기억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속하고 있죠. 그러다가 한 기억쯤을 증가로 해서 기준을 해서 가속하고 있죠. 이게 대충 어느 정도라 그랬죠? 그치 우주나이 대충 140이라고 치고 70억 년. 지금 여기에 이 문제 하나에 이 자료 하나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매 키워드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기들을 외우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이 우주론 풀 때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A는 기억 시기 이후 일리가 없죠. A는 10의 마이너스 35승 초고 기억은 70억 년인데 당연히 이전이고 BD 사이의 우주는 감속 팽창 BD 사이 요 짧은 시간에 3분에서 조금 넘어갈 때까지 여기는 감속하고 있는 거 맞죠? 감속하고 있고 암흑 에너지 밀도는 니은 시기에 컸느냐? 지금 니은 시기에는 계속 가속하고 있으니까 암흑 에너지 즉 가속시키는 친구가 더 많으니까 가속이 일어나고 있겠죠. 됐죠? 그래서 포인트들을 외워주시기만 해도 일단은 한 문제 빼고는 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9번 뭐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도 나왔고 그쵸?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은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겁나 커지죠. 거성되니까. 표면 온도는 막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표면 온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의 어떤 그 궤적이 그려지겠죠. 1배랑 6배. 뭐가 6배짜리일까요? 변화가 다이나믹한 실선. A가 6배짜리겠죠. 6배, 얘가 1배. 표면 온도가 T1일 때 별의 절대 등급은 A가 크냐? 표면 온도가 T1일 때. 이제 표면 온도가 T1이야. 쭉 연결해 보세요. 쭉. 한마디로 표면 온도가 T1이야. 둘 다 A랑 B는 T1으로 똑같아. 그럼 반지름은 어떻죠? A랑 B 중에 A가 더 커요. 그럼 광도는 누가 더 클까요? A가 더 크겠죠? 그럼 등급은 A가 더 작겠죠. 등급은 반대. 천천히 하세요.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반지름이 R1이 될 때까지, 이번에는 요 R1 여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가 더 짧을까요?
누가 더 짧을까요? 네? A 아니에요? A가 질량이 훨씬 큰데 얘가 더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잘못 풀었나? 맞죠? 주계열 단계 답 맞죠 이거? 주계열 맞아요? 주계열 단계일 때 PP 반응에 의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은 A가 많다. 자 지금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물어본 건 PP 반응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PP 반응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CNO가 이렇게. 자 여러분 기억 잘하고 있나 봅시다. 얘네 대충 접점이 온도가 어느 정도게요? 그쵸? 대충 얼마 정도? 1.8억 1800만 아니었어요? 1800만 켈빈. 태양이 얼마죠? 1500이잖아. 요 정도죠. 1500. 어쨌든 간에 지금 궁금한 건 PP만이니까. PP만 놓고 봤을 때 A랑 B 중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같은 그래프에서 예를 들면은 한 배짜리는 여기겠죠. M선. 5배였죠. 5배짜리는 6배였나? 6배네요. 훨씬 더 위쪽에 있겠죠. 그럼 단순히 PP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얘가 더 높다. A가 더 많다. 4번. 맞죠? 10번은 그냥 뭐 자료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요. 태평양판 주변에 이거 보고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딘지 아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 일본 쪽일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지금 요 판이 지금 태평양판이죠. 그리고 요거 무슨 판이 이게? 아니요? 큰일 무슨 말? 필리핀판이고 여기가 뭐예요? 유라시아판이죠. 지금 여기 어디냐면 큰일 날 뻔. 저기가 딱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제가 체크해드린 요거 세계지도 보면서 체크했던 맨날 뻔하게 출제된다는 요 부분이죠. 여기 똑같은 그림 아니에요? 보여줄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보여요? 이렇게 있는 거랑 여기 필리핀판 태평양판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 필리핀판 태평양판 있고 그죠? 그래서 주요한 판의 경계 제가 정리해드렸던 요 페이지는 외우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래프 잘 보셔야 되는데 A 프라임은 점선이죠. 그러니까 요거 읽어주시면 되고 B 프라임은 실선이죠. 그러니까 요거 읽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딱 봐도 뭔가 물어볼 만한 게 뭐게요? 경사, 그쵸? 기울기 누가 더 크게 해요? 빗다리가 더 크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쵸? 수렴형 경계에서 삽입되는 멘틀과 외곽의 경계까지 갑니까? 봐봐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고민이 생긴다니까. 멘틀과 외곽의 경계가 얼마 정도죠? 그치 2900, 3000 정도인 거 알고 있어야 지금 보세요 삽입대가 최대 깊이가 어디예요? 한 600도 안 되는데 3000 근처도 못 간다고. 이런 거 푸실 때 이제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선지를 결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줄여줍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판 R을 섭입하고 있는 섭입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울기는 당연히 A가 작죠. 네. 툭. 자 11번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아마 익숙하지 않나요? 문제에서도 제가 냈었는데 이 자료로 여름철 겨울철 표층 해류고요. 실선은 지속성, 점성은 변동성. 제가 더 문제를 여러분 시험에서 어렵게 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지워버렸거든. 이거 지워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가 여름이고 뭐가 겨울인지. 그치? 한류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난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지워놔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워서 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 풀었을 텐데. 그래서 얘가 여름이죠. 더 높이 올라가고 얘는 좀 낮게 올라가고 난류 입장에선 한류 입장에서는 덜 내려오고 더 내려오니까 사실 동해 쪽에 있는 난류와 한류의 위치를 통해서 여름이냐 겨울이다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특이했던 게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딱 봐도 요 녀석이 더 세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그렇지 양쯔강에서 나오는 담수. 담수는 언제 또 많다? 북반구 같은 경우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요. 또 A 같은 경우는 쿠로시오 난류니까 북태평양 아열대순환 일부고요. 그리고 B는 황해 난류 맞고요. 답은 5번. 그렇죠? 얘는 사실은 조금 디테일한 개념이라 12번. 자, 12번 가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곡선 용융곡선 이거 외워야 되죠. 얘는 외워야 되는 거고 한번 해볼까요?
디귿은 뭐게요? 디귿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뭐에? 멘틀의 용융곡선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질이죠. 현무암질. 얘는 기본적으로 현무암질이 대충 지표에서는 1000도 넘는 곳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애예요. 한마디로 휘어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애죠? 물이 들어가서 용융점이 낮아진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얘랑 같은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이 포함된 물만이 변수인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기억 같은 경우 시작점이 다르죠. 한마디로 지표에서 봤을 때 용융점이 얘가 더 낮죠. 그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테지만 5263 염중산 가잖아요. 그러면서 정출 온도는 어디가 높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정출 온도가 높은 이쪽이 지표에서 봤을 때 높은 이쪽이 되는 거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온도가 낮은 산성암 쪽, 유문암질, 화강암질 이런 게 이제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물이 휘어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화강암질, 대륙지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화강암이라고 하겠습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이 만들어진다. A''은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진, 그래서 용융 온도가 낮아진 그런 모양이고요. 이거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죠. 얘가 오른쪽으로 27 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50 간다. 그러면 A 부근에서는 무슨 경계? 그쵸, 부딪히는 수렴. 63 가는데 얘는 27 가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수렴할 거고. 이 부근만 볼까요? 얘는 50 오른쪽 63 오른쪽인데 50을 빼주면 얘는 사실은 오른쪽 13 가는 꼴이니까 여기는 막 긁히고 있겠죠. 여기 보존. 여기는 27인데 여기는 또 63 가니까 여기도 속도 차이가 나니까 보존. 이런 식으로. A 부근에서는 꼭산맥 꼬라 박으니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 그리고 B에서는 여기에서는 보존형이죠. 마그마가 생성되나요? 아니죠. 여긴 천발 지진만 있을 거고요. 물이 포함된 암석 용융곡선은 휘어있는 거니까 기억이나 니은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됐죠? 네. 되게 끔찍하게 생겼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엘라의 강수량 편차. 진한 게 비가 많이 온 거니까 온도가 높은 쪽, 차가운 게 하얀색이 온도가 낮은 쪽 이렇게 되겠죠. 봤더니 뭘 찾아야 되죠? 150도 웨스트. 여기에는 대충 동태평양 정도는 하얀색, 허여멀건한 색이 좀 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았다. 서쪽 보니까 온도가 높았다로 해석이 되죠. 언제죠? 라니냐. 그럼 문제 금방 색이 강해지고 A식이 허여멀건하네. 비가 많이 왔네. 온도가 높았네. 기압은 낮았네. 그쵸? 뭐래? 기압은 높았네죠. 나 또 뭐래? 비가 안 온 거죠. 에이씨, 또 반대로 있네. 하야멀건하니까 온도가 낮은 거니까 기압은 높은 거죠. 정신 차려. 우리나라 황해 외울 필요 없이 주어진 자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황해 어때요? 요거 봐야 되는 거지. 황해는 서해니까. 하얗다라는 거는 비가 덜 왔다. 강수량은 감소한다. 14번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풀 때 약간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한데 서로 다른 두 해역, 대서양의 서로 다른 두 해역 깊이에 따른 거고요. 30도 N, 40도 S, 하나는 북반구, 하나는 남반구래요. 하나에만 남극 중층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30도 N과 40도 S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30도 N일까요? 온도가, 그쵸? 30도 N이 좀 더 저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저위도니까 온도가 높을 거라는 거. 어디서? 표층에서. 그쵸? 표층. 여기가 0m의 정보죠. 제일 위에 찍힌 점이 0m. 그래서 여기가 지금 Y축상에 더 높은 곳에 찍히고 있는, 즉 A가 30도, 아이고 튕긴다. 30도 N, 얘가 40도 S라는 거를 일단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서 일단 풀어보면은 A는 30도 N에 위치한다. 괜찮고요. 아마 요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남극 중층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존재를 할까? 제가 대충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흐르는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걔를 모르면 사실은 문제 풀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죠?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서 표층수 있고 중심저 이렇게 흐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일단 북쪽에 있는 60도에서 가라앉은 대서양 심층수가 60, 60으로 데칼코마니로 가요. 여기서 바톤 받아서 중층수가 한 20까지 가고 더 차가운 데서 더 밀도 큰 애가 만들어진 저층수는 중층수보다 밀도가 크니까 더 밀고 가야겠지. 한 30도 N까지 간다. 얘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A, B 중 한 곳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30도 N이랑 40도 S라고 했으니까 30도 N이랑 40도 S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중층수는 하나에만 있다고 했으면 40도 S에 지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사실 저 문장을 안 줬으면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완벽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남반구 쪽에는 확실히 지나가지 않겠냐. 북반구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 문장이 저 보라색으로 체크된 문장이 없었으면 약간은 문제가 애매해질 수 있었지만 저것 때문에 B쪽에 여기에 이제 중층수가 지나간다. 남반구 쪽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인강도 봤는데 인강에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거랑 또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TS도에서 T는 이렇게 가고 맞나? 아니지. T가 저기지.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S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똑같은 그림. 거기서 우리가 중심저의 위치 사실 외우고 있죠. 중층수, 뭐 심층수, 저층수 이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 외우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위치는 외우고 계셔야 되잖아. 중층수의 특징이 이 세 개 중에 극도로 이 염분 값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랑 B 중에 염분이 훅 떨어진 여기에 이제 중층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중층수의 특징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염분이 수계가 낮은 수계라서 얘는 X축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잖아요. 염분이. 그래서 염분이 떨어져 있는 이쪽에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편한 대로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면과 해저 밀도 차는 A 해역이 작냐? A 같은 경우는 그 수온 차이도 염분 차이도 크게 나죠. 그러니까 A 해역이 훨씬 크게 날 거고. 15번 문제 괜찮죠? 그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신중하게 꼼꼼히 푸셔야 되는데 BV 필터 AB의 모습 그다음에 광도 뭐 나타난 겁니다. 네, B 필터는 짧은 파장, V 필터는 약간 긴 파장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시지름이 클수록 겉보기 밝게 밝다. 천천히 해보지 뭐. 이거 먼저. B 필터에서 봤을 때 지금 뭐가 더 밝아 보이는 거죠? 그치, 얘가 지금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이게 체크해놔. 실수 방지. 그러면은 B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등급은 A가 더 큰 거지. 밝은 놈이 등급은 작은 거죠. 이거 조심하세요. 천천히 쓰면서. V로 봤을 땐 A가 크네요. A가 크네. 얘가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V 등급은 A, B 중에 얘가 더 큰 거죠. 밝은 놈이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B 등급과 V 등급 그 자체가 아니라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색지수라고 하는데 그럼 색지수는 누가 더 크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크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색지수랑 표면 온도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A, B 중에 B가 크다. 그래서 천천히 쓰면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됐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주계열성이잖아요. 5등급이니까 주계열성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고 주계열성 그 다음 반지름은 A가 더 크냐 A가 더 크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로 봐야겠죠. 절대 등급은 광도 관련된 거잖아요. 광도가 더 낮으니까 A가 광도가 더 클 겁니다. 광도는 얘가 더 큰데 표면도는 얘가 더 작네. 그럼 반지름은 A가 훨씬 크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작냐? 등급이 큰데 표면도가 작은 친구 뭘까요? 그렇죠. B는 여 위에 있는 주계열성 뭔가겠고 J에 비해서 광도는 큰데 표면도는 작으니까 여 어딘가에는 거성류일 거고요. 광도 계급의 숫자는 그럼 A가 더 작겠죠. B는 표면 온도가 낮을까요? 태양보다? 주계열성인데 태양의 절대 등급 얼마죠? 플러스
4.8 외우고 계셔야 되지. 얘에 비해서 얘는 어떻죠? 굉장히 광도가 크죠. 그러면 다 크겠지. 그래서 표면도도 클 겁니다. B가. 그죠? 툭툭툭. 16번. 아유, 풀어볼 만한 게 나왔네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깊이가 일정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툭툭 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질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표 써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생각하고 풀면 큰일 나요. 절대 안 풀립니다. 얘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19번은 사방이표 있죠. 얘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두 개를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혹시 얘를 위에서 내려본 거 뭐 이런 걸로 보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여기 깊이라는 축도 있고 지표라는 거 보면 막말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 있다라고 그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층. 우리가 배운 단층은 역단층, 정단층, 주향이동 단층 그 중에 뭐 하나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깊이가 일정하고 수평 x, y 여기를 쫙 잘라서 연령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어머 단층 있고요. 습곡 있으니까 무슨 뜻? 찾아라. A에서는 암석의 연령이 동일하다. 자, 암석의 연령이 내가 걸어가는데 또 동일한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치.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관입이나 분출이 일어나가지고 그 단체로 애들이 떡져서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는 뭔가 관입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관입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령이 아래로 가면 증가죠. 아래로 가면 증가해요. 지금 딱 모양새를 보니까 뭐 얘네들을 아래로 내리든 뭐 이 친구를 위로 올리든 간에 원래대로라면 뭐 요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얘가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틀어져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내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나이가 여기로 이 정도 나이 값을 갖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지금 먹어버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인 애가 나중에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요 그래프대로라면 요 지점에 지금 나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나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뭘까요? 습곡에서 습곡 이렇게 있잖아요. 습곡에서 지금 같은 깊이를 잘랐어. 같은 깊이를 싹 잘랐어. 그때 나이가 많은 쪽은 배사일까요? 향사일까요? 배사 쪽이라는 거죠. 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위쪽으로 마중 나와서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향사 쪽은 위쪽 지층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이가 더 어리게 측정된다. 이것도 필기노트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저 습곡 같은 경우는 앞에 있죠. 뚜뚜뚜뚜뚜. 이것도 질문을 이게 도율이가 질문했던 거네요. 24쪽 보시면은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배사축으로 접근할수록 증가를 하고 향사축으로 접근할수록 감소한다. 요 개념을 이제 문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지금 최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배사라는 거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뭐죠? 이 말이 있어야죠. 역전이 안 돼 있어야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역전돼 있으면 오히려 얘가 향사가 되고 문제가 더 난잡해질 텐데 다행히 저거는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배사 구조가 나타나는 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또 난정압이 나타나느냐? 난정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정의를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부정압면 아래 뭐가 있어야 되죠? 그치? 심성암이나 변성암. 그럼 심성암은 뭐 배웠죠 우리가?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같은 게 부정암면 아래 있어야 되고, 변성암은 지원 수준에서 편마암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변성이라는 건 성질이 변한다는 건 언제 변할 수 있죠? 압력을 주거나 온도를 주거나. 지원 수준에서 변성은 딱 그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강아지랑 초콜릿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뭔가 난정압 있을 것 같지 않아? 관입이 있으니까? 라는 어떤 페이크를 거는 건데, 사실 부정압이라는 거는 지층과 지층 사이에 긴 연령 차이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면 안 되고, 뭔가 그냥 막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큰 이 시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큰 시간 간격이.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이 시간 간격은 단층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퇴적의 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난정합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해설할 때도 참 이런 게 어려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일단 문제 다 풀고 설명을 할게요. 일단 문제 다 풀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딱 봐도 단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습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계에서 딱 이 경계에서 여기죠. 왼쪽 지층은 나이가 많고 오른쪽 지층은 나이가 어리죠. 오케이? 그러면은 상반 기준으로 봅시다. 원래 나이 어렸던 애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위에 그 위에 있어야 나이가 어린 거잖아. 지표 쪽에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요 라인에 걸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가 어린 놈이 같이 보이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상반이 내려온 거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 그러니까 무슨 힘? 장력.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되게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난정합이 될 수가 없느냐는 그냥 답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답지 있으신 분 없을 것 같아서 답지에 요 단면이 잘 그려져 있는데 걔를 보는 게 그냥 맘 편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 복습하실 때도 보실 수 있게 영상에 그냥 일단 한번 띄워드리면 요렇게로 생기면 딱 되거든요. 요렇게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냥 난정합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기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라서 참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정한 면이 일단은 있기가 어렵고 그냥 그렇게 생겼으면 문제가 해결돼. 단층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안 줬으면은 이걸 부정합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부정합의 정의가 그 퇴적이 중단돼 가지고 이렇게 연령이 뚝 떠야 되잖아요. 연령이 뚝 뜰 수 있는 게 단층이랑 부정합밖에 없는데, 그쵸? 일단 우리가 배운 그 정도에서는. 근데 이게 왜 단층이냐면 일단 문제에서도 단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의 기울기가 똑같거든. 그래서 퇴적 속도도 똑같고 모든 조건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건강할 것 같습니다. 난정합이라고 볼 그냥 근거가 하나도 없다. 혹시 여기서 이 문제 질문. 저거 그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네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이따 그 그림 이따가 이따가 예.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자, 17번 뭐 이런 거 툭툭툭 빨리 풀고 가죠. 17번도 좀 이거 좀 특이하게 풀던데. 저도 이거 답지를 해설을 좀 봤거든요. 진화 단계가 서로 다른 두 별 A, B의 내부 구조를 봤더니 A는 중심에서 뭐 하고 있죠? 흡해 하고 있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잖아요. 얘는 주기혈성이지. 근데 이 녀석은 주기혈 끝나고 수소 껍질 연소 하고 있고 헬륨을 해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혈 이후 아무래도 뭐 거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진화 단계 두 개 다르고요. 표는 A, B에 존재하는 생명 가능지대 폭. 생명 가능지대 폭은 광도가 커지면 폭이 커지죠. A, B의 반지름 같다. 지금 두 개의 별 A, 별 B의 반지름은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 둘의 광도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강의를 본 거를 그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L, T 이렇게 가죠. 주계열성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계열성 선과 등반지름 선이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죠. 어긋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설마 하면서 가르쳐드리긴 했었는데 얘를 써먹을 수가 있는 문제가 저렇게 등장을 했어요. H활도에 있는 그 주계열성 라인이랑 등반지름 선 라인이 약간은 등반지름 선이 더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얘를 활용해서 푸시더라고요. 이게 주계열성인데 등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아는 거는 사실 반지름이 똑같다니까. 그리고 하나는 주계열이고 하나는 주계열 이후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주계열이니까 여기에다가 찍어줘야 되고 주계열 친구를. 거성 친구를 여기다가 찍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H활도로 이용해서 풀면은 수능 완성에 있는 구구절절 설명, 텍스트 설명보다 훨씬 편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걸 떠올릴 수 있느냐는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한번 이렇게 풀면 편하긴 해요. 그래서 주계열 단계인 이 친구가 A가 되는 거고 거성 단계인 이 친구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체는 A가 이렇게 되면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도는 누가 더 큰 거죠? A, B 중에 Y축 더 큰 A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밝은 주계열인 거죠. 큰 주계열인 거죠, 이 친구는. 표면 온도는 그러면 또 X축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표면 온도는 당연히 A가 또 큰 거죠. 그쵸? 우리가 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질량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질량 누가 더 크게 A, B 중에? 뭐가? A가. 왜? 어떻게 알죠? 그치. 질량은 물론 질량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질량을 계속 태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게 여러분이 지금 비교가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둘이 지금 다른 진화 시기에 있어서잖아요. 그럼 같은 진화 시기로 맞추면 되지. 예를 들면 거성이 원래 주결성 있을 때 어디 있었을까? 요런 라인 어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 얘보단 얘가 작았겠죠. 혹은 얘를 주기열을 거성으로 보내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같은 거성 단계에 더 크겠지.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하려면은 이 거성을 옛날 주기열 단계로 땡겨 오시면은 요 라인에 B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얘랑 비교가 가능하죠. 질량 비교도 사실은 가능하다. 당연히 그러면 진화 속도는 이 친구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A가 더 짧을 수밖에 없다. 별의 나이는 A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전 진화 단계인데 질량도 크니까. 이전 진화 단계인데 금방 와버린 거죠. B는 이후 진화 단계에 있는데도 질량이 작아서 이미 왔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고 기억이 더 크겠죠. 광도가 크니까 폭 당연히 클 겁니다. 됐죠? 18번 암흑물질의 밀도를 이런 그래프 처음 보죠? 전공이나 이런 데서나 볼만한 건데 딱히 그냥 데이터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뭔가 암흑물질이 많구나. 진하니까 맞네. B는 허여멀건하네. 적네. 이렇게. 그리고 가시영상이래요. 크기가 같은 지점을 본 겁니다. 같은 사이즈를. 확실히 여기 뭔가 좀 많고 여기 뭔가 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가는 전파 영역. 그럴까요? 왜 아닐까요? 그치. 전파 영역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 즉 빛을 활용하는 건데 빛과 상호작용 안 한다 그랬죠. 얘는 그러니까 뭐로 알아낸 거죠? 암흑물질은? 중력적인 방법 말고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중력의 크기는 그럼 A가 클까요? 얘가 많으니까 여기 크겠지. 별과 암흑의 이거 암흑물질이 밀도가 작을수록 많이 분포하나요? A는 많은데 암물이 많은 영역인데, 그쵸? 암물이 많은 영역인데 별이 어때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이 없죠. 암흑물질이 많은데도 얘가 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쵸?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직 그 관련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헛소리다. 됐죠? 자, 19번, 20번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사실 19번의 가가 아주 친숙하지 않나요? 친숙하셔야 될 텐데.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보이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풀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19번의 가랑 좀 같이 체크를 해놓으세요. 16번의 가. 두 개가 전혀 다른 그림인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 16번의 가 같은 경우는 잘라서 본 거죠. 위에서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위에서 본 거로 풀면은 시간 아무리 줘도 못 풉니다. 지금 여기 깊이라 써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가면 깊어진다는 거고 지금 요게 지표라는 거니까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잘라놓은 단면을 보는 건데 얘에 비해서 지금 19번은 뭐가 있죠? 사방위표가 있죠. 얘는 지금 사람의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팔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 거예요. 두 개 완전 다른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 지표에 나타난 화성암 A, B와 화성암이니까 그 다음에 퇴적암 C. 어머, 여기 뭔가 경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사성 동위원소 뭐 X 얘가 붕괴해서 Y, A는 화산암. 한마디로 얘는 뭐 한 거죠? 분출. B는 뭐 한 거죠? 심성암이니까 관입. B, C는 부정암. 어머, 여기 부정암. 여기 부정암. 부정암은 평행 경사 난 있는데 얘는 뭘까요? 난정암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치. 부정암 면을 기준으로 뭐가 있죠? 어머, 옆에 관입한 심성암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난정암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는 2억 년 전에 형성됐대요. 너는 2억 살이구나. 오케이.
자, 나자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x가 붕괴해서 y 나오는 거죠. 그쵸? x가 붕괴해서 y인데 개수 세 보시면 얘 총 몇 개죠? 20개 중에 지금 y가 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서 얘는 지금 4분의 1만 있는 그렇지. 4분의 1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감기가 맞아? 나 제대로 하는 거 맞지? x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거보다 검은색을 세는 게 낫겠네요. 검은색을 세는 게 편하겠다. 검은색이 15개 있죠? 그럼 지금 4분의 3인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반감기 얼마나 지난 거죠? 반?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반감기 그래프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만큼 있을 때 애가 2분의 1까지 줄 때 걸리는 그 시간을 반감기 t라고 하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휘어있는 지수 그래프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4분의 3일 때는 t의 절반인 2분의 t가 아니고 사실은 2분의 t보다 짧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림 보시면 됩니다. 4분의 3 지점이라면 4분의 3 얘가 만약에 빨간색 그래프라면 정확히 2분의 t겠지.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휘어 있다. 그래서 사실 4분의 3일 때 만나는 지점은 아까 2분의 t에서 만날 때보다 더 어때요? 더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2분의 t보다 더 짧다. 반감기의 절반보다 더 짧을 때 4분의 3이에요. 계속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4분의 3 있다라는 거는 이 반감기를 t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2분의 t보다 짧은 시간이 흘렀어. 근데 지금 이게 2역살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천천히 하시라니까. 우리가 궁금한 반감기 t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기 2씩 해보자. 그러면은 t보다 짧은 게 2억 4억인 거잖아요. 그럼 t는 4억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반감기는 4억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 4학년이 아니고 4학년보다 크다. 괜찮죠? 여러 번 강조 드렸던 거고. 자, 암석의 나이는 b가 이거 마저 하죠. 마저 하고 갑시다. 즉 얘는 검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 어머, 얘는 딱 20분의 10이라서 2분의 1. 얘는 지금 반감기 딱 1회 지난 거죠. 1회 지난 거고 여기 옆에 써야겠다. 1회 A는 2분의 1회보다 조금 됐지. 그러니까 얘는 2억. 그럼 얘는 1회 지났으니까 어때요? 4억보다 좀 크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 ABC의 선후관계를 찾아줘야 되는데 선후관계라는 건 어디를 볼 때 찾을 수 있죠? 그 둘의 경계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A와 B의 선후관계를 한번 보자고.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더 나중이게요? B가 먼저고 A가 나중입니다. 왜요? 여기 나이 구했잖아. 아까 B는 4억 살보다 많다고. 그럼 B가 먼저 관입하고 A가 분출했다라는 거를 요 경계에서 알아줄 수 있죠.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선을 B와 C의 경계로 옮겨요. 어머! 여기는 지금 난정합이잖아요. 부정합.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치? B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합 있는 다음 C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순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경계에서는 BA 순서를 얻을 수 있고 요 경계에서는 BC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BAC일까? 아니면은 BAC일까? 아니면은 BCA일까? 둘 다 사실 설명이 되잖아요. BA 됐고 BC 둘 중에 뭐게?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렇잖아. 지금 경계를 끼지 않고 있는 AC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 두 개 중에 뭐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를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출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수험장에서 이 순서가 안 풀려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이거 고민하고 있다가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문제 못 푼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이 정보로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질 않아요. B랑 C만 비교하고 있죠. 이건 확실하게 알잖아. 뭐가 더 많죠? B가 더 많죠. 그리고 현재로부터 2억 년 지난 후 이 2억이라는 숫자, 항상 저 등장한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면서 2억이 지났을 때 B에 포함된 이 함량이 이렇게 되느냐,
2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죠? 딱 지금 그치. A가 2억 년 전에 형성됐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A는 2억 년 전에 형성이 돼서 원래 양이 얼마로 줄었죠? 4분의 3으로 줄었죠. 이 친구는 지수함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천히 1만큼 있었는데 애가 4분의 3으로 주는데 2억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절반으로 주는 데는 4억보다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지수함수라는 특징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비율로 줄죠. 예를 들면 4억보다 긴 그 반감기라면 계속 2분의 1로 주는 게 그 반감기의 정의고, 얘를 사실 응용하면은 2억 년마다 계속 4분의 3씩 줄겠죠. 이 원소의 특징은. 그래서 이 2억이라는 게 지났을 때는 딱 4분의 3이 줄었을 거라는 거예요. B가 있는 거에서. 지금 B에는 천천히 B에는 둘 다 2분의 1씩 존재하고 있죠. 절반씩. 근데 여기서 2억이 지나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그치? 여기다가 4분의 3만큼 줄었을 테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뭐 여기다가 계산 뭐 딥하게 하지 말고 결국에는 합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8분의 5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y분의 x는 5분의 3이 돼서 0.6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 디귿선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게 반감기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지수함수의 특징에 따라 같은 시간에 같은 비율로 주는구나. 요거는 꼭 체크해 갈 만한 것 같습니다. 19번. 그 다음에 20번까지 하고 영상 끊고 또 질문 받아드릴게요. 중심별과 행성 AB로 이루어진 행성의 모습을 뭐 잘 돕니다. 반시계로 잘 도네요. 그리고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의 밝기 변화래요. 여기 딱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크기 비교도 가능하겠죠. 원궤도 시선방향과 나란 뭐 조건으로 주는 거죠. 자, 당연히 지금 조금 주는 친구랑 많이 주는 친구랑 뭐가 A고 뭐가 B계를 맞추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일단은 이 나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뭐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치? 이게 얼마나 떨어졌느냐. Y축으로 줄어든 걸 통해서 밝기 감소량을 통해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했었죠. 이거 중심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X축으로 벌어진 거 이게 뭐죠? 식현상의 지속시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었죠. 또 마지막 하나 더, 얘네들이 반복되는 요거 이게 바로 식현상 주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뭐랑 같죠? 공전주기.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더 빼낼 수 있는 정보가 뭐 있어? X로 벌어진 값 식현상 지속시간, Y로 벌어진 값 밝기 감소량, 그리고 그 벌어진 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주기 식현상 주기 공전주기. 이거 말고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세 가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써먹으시면 된다. 근데 딱 봐도 이거 X로 벌어진 거는 서로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저것은 안 물어보겠지. 정리 대충 되셨나요? 그러면은 풀어보죠. 이 정도 했으면 뭐가 A고 뭐가 B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A가 가까이에서 빨리빨리 돌겠죠. 얘가 주기가 짧고 B는 주기가 길다. 얘 엄밀히 말하면 G2라고 했지만 제가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짧은 친구로 짧게 반복되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안쪽에서 도는 A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안쪽이 A죠. 조금 긴 친구가 바깥쪽에서 도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기는 안쪽에 도는 애가 짧으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이제는 밝기 감소량을 아니까 밝기 감소량이 A, B가 1대 10이죠. 1대 10이라서 사실은 동일한 별이기 때문에 밝기는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인데 동일한 별이기 때문에 중심별 사이즈를 날려주면은 사실 반지름의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1대 루트 10. 이것도 알 수 있죠. 됐죠? 이 정도 뽑아내놓고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에 중심별은 청색 편이가 관측되느냐? T1 딱 여기죠. 별이 두 개가 도는데 청색 편이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수특 문제 잘 푸셨으면 알 텐데 딱 얘가 지금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해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해 있죠. 식현상과 식현상 정확히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A는. 그 말은 A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눈 그냥 아래서 보고 있다 칠게요.
아래서 보고 있다고 쳤을 때 식과 식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A는 여기서 식하고 정확히 반대로 돌아가서 여기 있을 때겠죠. 그지? 괜찮아요? 맞나? 맞죠? 이때는 A에 의해서는 청색편이 적색편이 뭐 이런 게 일어나나요? A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둘 다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문제에서 중심별의 청색편이가 궁금하다면은 이 A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비껴치기니까.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아요. 그 행성 A에 의해서. 괜찮죠? 결국에는 행성 B에 의한 이 친구에 의한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T1일 때 식현상이 끝난 직후죠. 식현상이 끝난 직후. 그럼 B는 지금 식현상을 여기서 딱 했을 거야. B가. 끝난 직후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죠. 저 시기에 T1일 때. 그러면 여기에 의해 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고 있을까요? 얘가 행성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별은 접근하고 있겠죠. 접근하니까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도플러는 정색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포인트는 A는 저 시기에 정 가운데 있어서 비껴치기라 시선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에는 B의 영향만 보면 된다. 됐죠? 니은. 어우 거지 같아. 니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A 반지름 더하기 B의 반지름을 이렇게 되냐? 중심별의 반지름을 분모에 굳이 적었다라는 거는 이 식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A별의 반지름의 제곱. 이게 얼마죠? A가 떨어진 정도니까 0.001, 1000분의 1이죠. 아우후후.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RA, RB의 반지름 제곱은 10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은 얘를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씌워준 거 얘네 두 개 더해주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1000분의 1 더하기 루트 10분의 1과 결국에는 10의 크기 비교가 되는 건데 10분의 1에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되죠?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1 루트 10분의 1 얘랑 10분의 1을 비교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11을 안에다 집어넣자. 그럼 11의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10분의 1 루트 10분의 121과 10분의 1을 비교하는 건데 얘가 1보다 크죠? 10분의 루트 121이 1보다 크니까 이 값이 더 크다. 그래서 10분의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크다. 영상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계산해 보셔야 되고 시선 방향에서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최대값이 0.101이냐 이 숫자를 또 찾아야지. 이거는 언제 1.101이 되죠? 두 개가 겹칠 때, 그쵸? 여기가 0.001이고 여기가 0.01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0.101로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기가 변할 리가 없는데 두 개 겹칠 일이 있나요? 겹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게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죠. 0.1. 딱 이때가 최대값이니까 여기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영상 끊고 질문 추가적으로 앞에 것도 받아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계산.